초봄 햇살이 아침 골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거쳐온 이 골목, 이 집. 시간이 변하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그에게 이곳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자리였다. 오늘은 은행에 다녀와야 하는 날이다. 월세 들어온 걸 확인하고 몇 가지 정리도 해야 한다. 스마트폰 뱅킹은 손에 익지 않아 늘 직접 방문하곤 했다. 오래된 체크코트에 단정한 모자를 쓰고 꼼꼼히 적은 메모지를 손가방에 넣은 순자 여사는 느릿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삼국은행 교동지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매만진 후 순자 여사는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바삐 움직이는 고객들과 직원들로 분주했다.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순자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10여 분이 지나고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떴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다. 저기, 이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입금 내역이 좀 이상해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자 젊은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말은 공손했지만 말투는 무심했고 시선은 모니터에 박혀 있었다. 잠시 후 직원은 마치 기계적인 동작처럼 통장을 툭 건네며 말했다. 입금 맞게 된 거예요. 다른 건 없으시죠? 순자 여사는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옆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순자 여사는 통장을 꼭 쥐고 돌아섰다. 창구 너머에선 한 중년 남성 고객에게는 상냥한 말투와 밝은 미소가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봄바람이 옷깃을 흔들었다. 순자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벽돌 담벼락을 지나면서도 마음은 한결 무거워졌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 눈에 그냥 늙은이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말이다. 그날 저녁 아들 도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는 짧고 단순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 그냥 뭐 별일은 없었지. 도훈은 무심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순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불 꺼진 창문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응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은 밤새도록 마음속을 맴돌았다. 도훈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하나은행의 수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김도훈, 하나은행의 젊은 행장. 금융계에선 신뢰받는 리더이자 업계 내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스마트한 외모와 침착한 화법, 그리고 누구보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그에게 어머니와의 전화는 잠시 그의 평정을 흔들었다. 별일 없었다는 어머니의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다. 목소리 깊숙이 묻어있던 허탈한 기색, 그리고 망설임. 도훈은 기억 속 어머니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혼자 다 감내하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그분의 버릇말이다. 다음 날 도훈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어제 교동지점 오전 10시 반쯤 방문한 고객 CCTV 확인해봐요. 여자 어르신. 그리고 고객 응대 녹취도 확보해주세요. 비서실장은 놀란 눈치를 숨기지 못했지만 묻지 않았다. 이윽고 사무실로 들어온 자료들. 도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작은 체구의 여성,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차가운 응대. 통장을 내미는 손이 조심스럽고도 공손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무심하게 건성으로 응대하고 질문에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다. 심지어 뒤에 대기하던 젊은 남성 고객에게는 다른 사람이 된 듯 환한 미소를 보였다. 도훈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 자그마한 뒷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가슴이 조여왔다. 회의가 끝나고 도훈은 조용히 지점을 관리하는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동지점,
직원 교육 다시 점검하시죠.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지점 응대 방식이 고객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윽고 해당 지점의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다. 응대 태도에 대한 고객 불만은 이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고 내부 평가는 늘 보통 이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 보고서를 본 도훈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숫자로 보이는 건 한계가 있지. 그날 밤 도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요즘 은행 직원 교육새로 하려 해요. 그랬니? 좋은 일이네. 혹시 그날 뭐 불편하셨던 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순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말했다. 그냥 사람 대하는 게 좀 그렇더라. 젊은 친구들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 대하듯 해. 그 말에 도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가 느낀 그 감정이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훈은 여러 지점의 고객 응대 사례들을 모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이 놓이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거래가 오가는 하나은행. 그 중심에서 김도훈 행장은 늘 숫자와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해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일로 인해 그는 처음으로 숫자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도훈은 해당 지점의 고객 응대 시스템을 깊이 파고들었다. 단순히 응대 매뉴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습관처럼 자리 잡은 무관심과 편견의 태도들. 내부 감사팀은 응대 태도, 평가 기준과 직원들의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보고하며 조심스레 말한다. 지점마다 분위기 차가 큽니다. 특히 교동지점은 내부 불만도 있고 고객 민원도 잦은 편입니다.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대부분 고객 오해나 혼선으로 정리됩니다. 도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손끝이 천천히 책상 위 메모를 쓰다 멈췄다. 같은 시각, 교동지점 직원회의실. 창구 직원 서선에는 조용히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 있었던 조사 통보와 면담 이후 분위기는 얼어붙은 상태였다. 어르신 한 분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난리야? 맞아. 우리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선혜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자신이 응대한 고객이 그 할머니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허리 굽은 손, 조심스레 말을 고르던 그 목소리. 자신은 대체 왜 그렇게 무심하게 굴었던 걸까? 아니, 그런 행동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면서 인내심보다 효율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행장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돌자 지점 내 분위기는 급변했다. 선혜는 마음속 깊이 찔렸다. 그 손님이 행장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특별 교육과 응대 개선 지침이 하달되기 시작했다. 지점장 역시 직원들을 모아 말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원들 중 일부는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행장 어머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어르신이었으면 넘어갔겠지. 이러다 우리 다 실적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져요? 도훈은 그러한 목소리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고객이 누구든 우리는 똑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어머니든 낯선 분이든. 그 구분이 사라질 때 진짜 은행이 됩니다. 그 말은 곧 조직 전체의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도훈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걸까?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교동지점 내부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구 유리창에 맺힌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곁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은 한결 굳어 있었다. 김도훈 행장이 내부 회의에서 발표한 응대 전면 개편안은 곧바로 시행되었다. 모든 지점은 고객 응대 방식을 재점검해야 했고 특히 교동지점은 감찰 1순위가 되었다. 일상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선에는 출근과 동시에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커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적었다. 해당 고객 응대 당시 주위에 깊지 못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고도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곧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혜 씨,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좀 조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행장 어머니다운 대접 못한 거, 그런 건 우리 책임 아닌 것 같은데요. 선혜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뱀처럼 마음을 조여왔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일이 단순히 행장 어머니 사건으로만 치부되길 원치 않았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어르신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순간들이 자신 안에 반복돼 있었다는 것. 그 불편한 진실을 이제야 직면하고 있었다. 도훈은 본사에서 다시 한번 지점장들을 모아 말했다. 한 사람의 고객이 은행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담담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일부는 자성의 계기로 삼았지만 일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위에서야 원론적으로 말하겠죠. 밑에서 일해봐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요? 도훈은 그런 반발도 예상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직접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번엔 진짜 바꿔보려고 해. 순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괜찮아. 나 하나쯤이야. 다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은 도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훈은 깨달았다. 이 일은 누군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존엄에 대한 문제였다. 그날 이후 선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하자. 그러나 그녀가 바꾸기엔 조직의 오래된 습관은 여전히 굳건했다. 갈등은 곧 내부의 조용한 전투로 번지고 있었다. 본사 대회의실, 회색 슈트들이 빼곡히 둘러앉은 회의장. 김도훈은 서서히 책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번 건 단순한 응대 실수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몇몇 간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 부행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진 게 전혀 없는데 내부 징계로 그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임원은 말을 이었다. 행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장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기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넘기자고요? 다음엔 누구 어머니가 겪을지 모르는데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침묵 속에서 도훈은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다. 전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그렇게 대우받은 모든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누구에게든 진짜 진정한 사과여야 합니다. 한편 교동지점은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사건 이후 지점장은 직원들을 모아 이른바 내부 사과문을 쓰게 했다. 하지만 서선에는 그 초안을 받아든 순간 손이 멈췄다. 존경하는 고객님께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혜은 고개를 떨궜다. 이 문장에는 진심도 이름도 감정도 없었다. 그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거칠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점장을 찾아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이건 사과가 아니라 절차 같습니다. 지점장은 짧게 대꾸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고 그분이 그걸 알아주나요? 그 말에 수지는 입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이 조직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김도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교동지점을 다시 찾았다. 순자 여사는 은근히 말렸다.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냥 난 괜찮다니까.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까봐 그게 더 무섭거든요.
은행에 들어선 모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직원의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다. 서선혜였다. 그녀는 순자 여사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잠시 놀란 듯 서선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사과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고맙네요. 이런 말 쉽지 않죠. 그 짧은 순간 진짜 사과와 용서가 교차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말없이 흘렀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남기지만 말 한마디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편 어딘가에선 또 다른 목소리들이 일었다. 행장 어머니 앞에서만 저러는 거겠지. 보여주기식이잖아. 우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한 회복 뒤에 숨어있는 불신과 냉소. 도훈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하나은행 본사 17층 전략개발실. 김도훈은 아침부터 주요 지점장들과 실무진을 모아 고객 응대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는 말없이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다 한 장의 슬라이드 앞에서 멈췄다. 사람을 위한 은행, 존중이 시스템이 되는 날까지. 누군가는 추상적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비효율이라 비꼬았지만 도훈은 믿고 있었다. 이 변화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나 내부의 저항은 노골적이었다. 회의 직후 일부 고참 지점장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여 도훈의 계획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현실은 다르다.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10년 넘게 쌓아온 방식들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중 한 명은 결정적으로 말했다. 행장 한 사람 바뀐다고 은행이 바뀌진 않아요. 우린 버틸 겁니다. 그 말은 곧 조직의 저항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도훈은 그 목소리를 전해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겠네요. 그 무렵 교동지점. 서선혜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 고객 좌석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 선혜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에겐 이 작은 변화가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반감을 가진 직원도 있었다. 쇼 좀 그만해. 괜히 눈치 보이게 만들지 말고. 우린 서비스직이지 간병인이 아니라고. 선혜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변화는 큰 목소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도훈은 조직의 저항과 싸우는 동시에 외부와의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개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은행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 사건이 행장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같은 조치를 내리셨을 겁니까?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였기에 더 빨리 반응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니었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다만 저 자신도 그것을 늦게 깨달았던 게 부끄럽습니다. 그 고백은 곧 화제가 되었다. 삼국은행 행장, 어머니 사건의 진심 사과, 고객 응대 혁신, 보여주기 아닌 실천. 그러나 조직 내부는 점점 팽팽해졌다. 몇몇 부서에선 은근한 보이콧이 시작됐고 실적을 핑계로 개편안 시행을 미루는 사례도 발생했다. 도훈은 그 모든 보고를 조용히 받아보며 다시 다짐했다. 나는 사람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시스템 안에 무관심과 싸우는 것이다. 그날 밤 도훈은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하며 말했다. 엄마, 많이 바꿔놓을게요. 느려도 돌아가도. 순자 여사는 도훈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대신 진심은 잃지 말아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진심은 때로 숫자보다 무겁고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초여름의 열기가 서울 도심을 무겁게 덮은 오후 삼국은행 본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언론사에 보낸 제보가 하나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삼국은행 행장 어머니 사건 진실은 내부 개혁 갈등 폭로. 기사는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니었다. 지점 내에서의 무례한 응대, 그로 인한 본사의 일방적인 감사, 그리고 개혁을 가장한 개인의 사적 감정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응대 대상이 김도훈 행장의 친모였다는 사실이 내부를 통해 알려졌다는 문장이었다. 파장은 컸다. 임원진은 곧바로 비상회의를 열었고 몇몇 간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사적 감정으로 공적 조직을 흔든 겁니다. 감정으로 일하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책임지셔야죠. 도훈은 침착하게 그 말들을 들었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감정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간 우리가 무시해온 감정을 대신한 거였다면 우린 도대체 언제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정제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는 것을. 본사 로비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훈은 피하지 않고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기사에 언급된 여성은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일을 특정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데 쓰여선 안 됩니다. 순자 여사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젓고는 조용히 말했다. 전 그냥 은행에서 조용히 돌아가려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누구 어머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무시는 저 하나만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느낍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현장은 조용해졌다.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내부는 점점 불편해졌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직원들은 귓속말을 나눴다. 결국 행장 어머니였다는 걸 알았으니 저렇게 나섰던 거지.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 진짜 웃겨. 결국 위사람 가족이니까 저러는 거잖아. 그 와중에도 교동지점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선에는 동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고객 응대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본사에 보고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짧았다. 작지만 진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고를 받은 도훈은 조용히 웃으며 한 줄 메모를 남겼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은 점점 고립돼 갔다. 몇몇 고위 임원은 인사 조정권을 통해 도훈의 움직임을 견제하려 했고 일부 간부들은 익명으로 불만을 언론에 흘리며 분위기를 흔들었다. 그는 이제 조직의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도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흔들리는 순간 진심은 사적인 변덕이 되고 사람들의 신뢰는 다시 묻히게 될 것이었다. 밤늦은 시간 도훈은 어머니와 다시 마주 앉았다. 엄마, 내가 너무 큰일을 벌였나 봐. 순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한 건 큰일이 아니라 제대로 한 일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엄마는 내 편이다. 그 말에 도훈은 잠시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아침, 서울 본사 1층 로비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고객 응대 창구 앞 한쪽 벽면에 조용히 세워진 투명 게시판. 이달의 진심 사례라는 제목 아래 손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들이 하나둘 붙어 있었다.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그 직원 덕에 긴장이 풀렸어요. 다음엔 또 이 은행 오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 직원분 고마워요. 이 변화는 위에서 강요된 정책이 아니었다. 서선회와 몇몇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캠페인. 단 한 사람의 이름, 단 한 번의 눈맞춤, 단 한 줄의 인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점 다른 지점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훈은 본사 회의실에서 마지막 내부 개편안을 발표하며 차분히 말했다. 이제 응대 지침엔 매뉴얼이 아닌 사람의 감정이 포함됩니다. 속도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업무보다 먼저 사람부터 기억합시다. 몇몇 간부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걸. 그렇기에 이 시작이 더 단단하다는 것도. 며칠 후 교동지점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순자 여사였다. 그녀는 평범한 보라색 카디건에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번호표를 뽑았다. 어르신, 무엇 도와드릴까요? 익숙한 목소리. 정수진이었다. 순자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지난번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그분 맞죠? 선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가 더 반가워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바쁘더라고. 두 사람은 짧은 눈인사를 나눴고 순자 여사는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창구 너머 수지는 작은 메모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는 은행. 우리가 그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삼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홍보용 문구라 비웃는 이도 있었지만 변화는 조용히 퍼져갔다. 지점마다 벽면엔 고객의 손글씨가 하나둘 늘어났고 전화상담 첫 인사엔 직원의 이름이 담기기 시작했다. 어느새 작은 진심이 표준이 되고 있었다. 도훈은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써준 손편지를 책상 서랍에서 꺼냈다. 사람은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래야 그 은행이 오래가는 거란다. 너도 알겠지? 그는 미소 지으며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장 작은 이름으로 가장 큰 조직을 움직이기까지.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었다.